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꿈에 관한 이해와 해설 가운데 꿈의 다양한 전개 양상 중에 창의적인 사유활동의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참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꿈속에서 사유활동이 이루어지죠. 꿈은 고도의 정신능력이 발현되는 신성의 잠재의식의 정신사고활동으로서 꿈을 통해서 주변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또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명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꿈속에서 소설이나 음악의 악보, 또 영화 소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해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 터미네이터 영화도 꿈속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외계인이 이렇게 와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활동이 터미네이터 영화도 역시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인들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지만 몽중시라고 있어요. 몽중시. 이게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꿈속에서 시를 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꿈의 세계에서 인간의 정신들이 극대화돼서 뛰어난 창의적인 사유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꿈속에서 시나 어떤 글을 짓는 경우에 현실에서보다도 뛰어난 문학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시나 글밖에 못 쓰는데 꿈속에서 아주 뛰어난 시라든지 아주 명문장의 글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참 고마운 존재죠.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유활동을 통해서 현실에서 이뤄낼 수 없는 새로운 발명, 좋은 작품을 갖다가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례를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전에 이수강, 우리 선현의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있죠. 이 백과사전적인 지복유설에 보면은 10억 원의 신영부라는 항목에서 목매라고 꿈속에서 잠든다. 잠들어 꿈속에서도 이런 목매라는 항목에서 이런 목매의 항목을 설정해서 꿈에 관한 각종 기록을 갖다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수강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수강 본인이 나는 꿈속에서 글귀를 얻으면은 하고서 이제 얻은 글귀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좋은 시를 갖다가 얻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죠. 꿈속에서 글귀를 얻는 일이 다반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목매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글귀들은 이상스러워서 평시에는 지어내지 못하던 소리들이다. 이것처럼 꿈속에서 창작활동이 자신도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이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수강이 지복유설에서 이렇게 말한 거 외로도 이규보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밖에도 이규보가 우리 꿈속에서 선녀들을 만나 시를 지었다. 이런 기록도 많이 나오고 또 조선왕조실록이나 동사관목에서도 세종이 여기 세종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꿈속에서 시를 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동사관목에서도 의종이 고려 때 꿈속에서 시를 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 이는 꿈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정신 능력의 사고 활동의 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겠어요. 정신 능력의 사고 활동이 발현해서 꿈속에서 시를 적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대상의 일깨움이나 영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뭔가 자신이 잘 고민하는 일거리라든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 전에 야, 내가 이걸 갖다가 오늘 밤 꿈에서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알게 해주면 꿈속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꿈속에서 이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이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한번 여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퀴즈를 갖다가 한번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H부터 O까지를 한 글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한 글자로 나타내면이 이제 원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뭐 H부터 O를 갖다가 한 글자로 나타내면 영어에 그랬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러 사람 보고 이 문제, 이 넌센스 문제의 답을 갖다가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자면서 그냥 자지 말고 과연 이거에 영어의 H부터 O까지를 갖다가 한 글자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지 생각하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회활동이 일어나서 알려줄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한 4사람한테 너는 어떤 꿈을 꿨냐 그러니까 꿈속에서 뭐 이게 답이 뭐라고 딱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 얘기로 아이고 말 마세요. 나는 저 바닷가에서 아주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이렇게 죽다 살아났다. 야, 그럼 당신은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 나는 산에 어느 그 폭포 아래에서 이렇게 폭포물을 맞으면서 거기서 즐겁게 노는 꿈을 꿨다. 또 한 사람은 또 그래요. 너는 뭔 꿈 꿨냐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나도 호숫가에서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의 답이 뭐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잠을 잡아라. 꿈에서 힌트를 줄 거다. 그러면 요 문제의 답은 요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잘 안 되는데요. H2O. 지금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H부터 O까지. 요걸 갖다 2로. 요거 2가 아니라 H2O라고 해 있죠. 원소기호, 물의 원소기호가 바로 이제 물이 됩니다. 원소기호가 물이 되는데 그래 놓고 보면은 그 세네 사람이 이거의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호숫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폭포라든지 이러한 배경에 펼쳐지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대한 힌트나 창의적인 그 발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그 사마상여라고 이제 그분이 있는데요. 사마상여라는 분이 그 대인부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꿈속에서 이것이 꿈속에서 영감을 이루어진 것이다. 또 주례나 열자라는 책에 보면은
꿈의 분류 가운데 이 사몽이라고 있어요. 사몽. 그러니까 역시 꿈의 분류 가운데 사몽은 생각한다. 꿈속에서 생각한다. 뭐 꿈에서 생각한다. 해가지고 꿈속에서 사고하고 고려하는 활동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목렬, 잠불원의 목렬에서도 깊이 사색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정몽이라고 이런 게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고도로 발현돼서 시나 문학 작품을 하거나 음악, 미술, 영화에서 또 이런 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가능한 거죠. 즉 꿈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이룰 수 없는 걸 꿈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외국의 요즘 사람하고 외국의 사람 이제 사례를 갖다가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의 사례로 요즘 사람의 꿈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은 꿈에서 컴퓨터 작동법을 알려주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컴퓨터가 이게 요즘에 하도 뭐 새로운 게 많이 나와 보니까 어떻게 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작동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꿈의 고마움이죠. 그 다음에 뭐 흔한 거지만 역시 요즘 우리나라 사람으로 여기 보리필이라는 시를 갖다가 조념 씨가 꿈속에서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걸 듣게 된 거죠. 뭐 꿈속에서 이러한 악곡을 갖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들은 걸 갖다 해가지고 보리필이라는 시를 갖다가 이제 보리필이라는 시에 바탕한 곡을 붙인 거죠. 제가 알기에 또 외국 사람으로는 예스터데이 그것도 역시 꿈에서 들어서 꿈속에서 악곡을 듣고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인들에도 이 몽중시 사례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꿈속에서 시졌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김홍시의 정계양승 연구 이렇게 되는데 몽중시를 중심으로 즉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갖다가 졌다. 근데 이 시에도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차 일어날 일을 이렇게 꿈속에서 시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허균은 꿈속에서 암울한 내용의 몽중시를 쓰게 됩니다. 하늘도 컴컴하고 길가에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우울한 내용의 시를 불탄 나무 껍질에다가 적는 시를 적는 꿈을 꿔요. 그리고 깨어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불탄 나무 껍질에다가 왜 이렇게 하늘도 컴컴하고 길가에는 사람도 하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우울한 시를 짓나라고 본인도 이상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허균이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를 지은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을 예지하는 꿈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몽중시의 경우에는 뛰어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일어날 일을 꿈으로 알려주는 거죠. 뭐 다른 사례로 또 선인의 사례로 꿈속에서 버타고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시를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그리고 깨어나서 내가 왜 버타고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시를 썼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한 달 뒤에 자신이 아끼던 애첩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옛날 선인들은 몽중시 꿈속에서 시 짓는 거로 뛰어난 작품을 짓기도 하고 또 앞일을 예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일자 무식,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꾼다든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꾼다든지 해서 주변의 누군가하고의 이별을 예지하는 꿈으로 보여준다면, 당시에 이렇게 한시를 많이 이렇게 쓰고 읽고 이러한 선비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도의 상징 기법인 몽중시 형태로서 또 예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몽중시로 이규보, 뭐 제목만 보면은 우리 이규보가 꿈속에서 시를 갖다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의 의종이 꿈에서 시를 갖다가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세종이 꿈속에서 시를 갖다가 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이렇게 꿈속에서 갖다가 시를 갖다가 졌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럼 임금이 시진 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심리표출 꿈에서 꿈은 꾼 사람의 처한 상황을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배고픈 자는 먹는 꿈을 꾼다. 심리표출의 입장에서 그렇죠. 서양의 속담에 거위는 어떤 꿈을 꾸느냐? 옥수수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망 표출의 꿈이라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임금으로서 나란 일을 걱정하면서 안위를 바라는 잠재적인 마음에서 꿈속에서 그러한 이제 나라 일을 걱정하는 시를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꿈이라는 거는 만물의 꿈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뛰어넘습니다. 동서고금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요. 그래서 이러한 꿈속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발명을 하거나 이런 것이 뭐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다시 몇 가지 소개하면은 아마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알죠? 그런 내용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착했다가 아주 못됐다가 꿈속에서 얻게 되고, 또 유명한 벤젠, 여기 벤젠의 구조식 알죠? 벤젠의 그 구조식을 갖다가 또 꿈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독일의 화학자 게큘레가 이 벤젠의 구조식, 사슬 모양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젠의 구조식을 갖다가 알 수가 없었어요. 벤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뱀들이 육각형의 이런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걸 보고, 벤젠의 구조식을 갖다가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큘레가 벤젠의 분자 구조식을 발견한 1등 공로는 꿈속에서의 영감, 힌트다. 꿈에서 보였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얘기 잘 알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나는 늘 꿈을 꾸면서 꿈의 내용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꿈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꿈꾼다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 또 다른 영적인 자아가 정신 능력이 극대화돼서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꿈속에서 뛰어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 하나둘이 아닌데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로 뭐 다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경 전달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갖다가 꿈속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속에서 바로 이런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신경에 자극을 준 자극이 근육에 전달된 화학적 반응을 꿈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요 꿈의 덕으로 결국은 신경 전달 이론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요 외국 중국의 사례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알레르기 약품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이게 꿈속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땅콩 알레르기 위험을 그것으로 약품을 갖다 개발해요. 또 이 밖에도 여기 그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나 이런 것도 역시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그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게 여러분도 뭐 이렇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인디언의 창에서 재봉틀 바늘을 발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재봉틀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꾸 이게 찝히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 인디언들이 쫓아오는데 인디언들의 그 창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재봉틀 바늘을 갖다가 그 창에 구멍이 나 있던 것처럼 해서 재봉틀 바늘을 발명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꿈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기율표를 갖다가 참 주기율표 굉장히 어렵죠. 뭐 카카나마 아라철린지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근데 이 꿈에서 본 원소들이 적당히 자리 잡고 있는 표를 봤다. 꿈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꿈에서 원소들이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표를 봤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점을 꿈을 통해서 발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뭐 이러한 예가 하나 둘이 아닌데 꿈속의 아이디어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원유 정제용 효소를 발견했다. 그래서 꿈에서는 커다란 트럭에 썩은 양배추가 실려 있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갖다 꿀 적에는 꿈속에서 커다란 트럭에 썩은 양배추가 실려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나중에 결국 이런 거를 알게 되죠. 이 썩은 양배추를 분해하는 효소, 그 효소가 원유 정제 연구에 딱 알맞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정제용 효소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참 좀 이것도 유명하죠. 또 병으로 된 거, 콜라병. 이 콜라병도 그게 좀 이렇게 좀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콜라병도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애인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홀쭉해서 되는 이 꽃뱀 모양의 치마를 입고서 애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꽃병 모양의 치마 이렇게 볼록했다는 데에서
콜라병을 갖다가 발명하게 되었다. 또 뭐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제 골프 잭 니클라우스가 꿈속에서 올바른 스윙 자세를 발견했다.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요한 사건은 아니고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발꿈치 이렇게 뜨개질에 발꿈치 뜨는 거를 꿈속에서 봤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꿈속에서 새로운 컴퓨터 회로 설계를 발명했다. 꿈속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발명했다. 또 마찬가지 전부 다 발명품에 그렇죠. 또 꿈속에서 만원경용 제어장치를 발명했다. 꿈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제일 뭐 많은 게 이거죠. 꿈속에서 뭐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어떠한 미술 작품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썼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기 그 새뮤얼 테일러 콜리젯이 쿠블라이 칸도 꿈에 들은 시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부 다 그런 식이죠. 살바도르 달리도 화가 역시 자동 기술 자연스럽게 방법을 개발하고 창의를 발휘해서 뛰어난 작품을 남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꿈속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다. 뭐 이런 것도 꿈속에서 수많은 외국의 사례. 꿈속에서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베토벤도 또 꿈속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캐논 연주 듣고 작곡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저번 또 소개한 바 좀 있지만은 그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유명한데 이 멜로디가 먼저 만든 노래인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는 그 꿈속에서 이제 이러한 그 현악 앙상블 연주를 바탕으로 폴 맥카트니에서 작곡됐다. 꿈속에서 그 곡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는 이러한 꿈속에서 창의적인 사유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꿈속에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유활동이 일어나는 것, 이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꿈을 통해서 신성의 정신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꿈의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잠을 자면서 꿈에 이것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자기를 암시를 지니고 잠을 자게 되면 꿈속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다소 황당한 얘기지만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내가 어느 주식을 사면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잤을 적에 꿈에서 일깨워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꿈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꿈속에서 어느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간판이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판이 번듯했던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엄청난 상승을 가져와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어요. 이렇게 꿈의 도움을 얻어서 발명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로 꿈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양한 정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